박지원이 제일 잘했어요. 박영수도 성공했고. 그렇죠. 이명박 특검 자체는 잘했죠. 내곡동 사저 특검도 이광범 변호사를 추천해서 성공했어요. 맞아요. 뭐 잘 모르면서 죄송합니다. 뭐, 판단은 뭐 각자의 몫이니까요. 네. 판단이 아니라 제가 야당 원내대표로서 여당을 설득해서 네. 너희 대통령 MB를 조사하는데 너희들이 특검 추천하면 되겠느냐. 맞습니다. 야당이 가져왔어요. 네. 이런 전통을 세운 사람은 공적비를 세워야지 무슨 특검 추천 잘못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예. 의원님 말 돌리시는 거 아니에요? 이 국정원 이슈가 좀 불편하신지. 특활비 뿌렸다는 건데요. 아주 이례적이에요. 예. 그런데 한 사람당 1,000만 원 가까이 뿌렸나 봐요. 글쎄요. 그렇게 많이? 1,000만 원. 저도 그 보도를 보았는데 예. 이 국정원은 이 회계 문제나 조직 문제, 인사 문제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국정원법으로 엄격하게 네. 제한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정원장을 면직당했지만은 좀 조심스러운데요. 네. 어떻게 됐든 특활비를 제 경험으로 이건 있을 수 없죠. 이렇게 할 수 있다. 아주 이례적이고 그렇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요거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조태영 원장이 지금 면직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찰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특활비를 뿌린 것도 문제인데 뿌린 이유도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보는데 그렇죠. 그게 어떻게 이제, 보십니까? 내란 그 혐의 정보 수집 임무를 다 하지 않은 대가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지 말고 앞으로도 하지 마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대가성도 있는 거죠. 와 이거는 진짜 심각하네. 심각하거든. 내가 볼 때. 심각해요. 예.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터져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조태용이 사표 수리를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참으로 공교로운 일이 또 발생했어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병기 의원 아시죠? 이분은 이제 국정원 출신인데 말이죠. 이분의 부인이 자신 아들 채용을 청탁한 듯한 녹취가 이번에 갑자기 공개가 돼버립니다. 9년 전 녹취인데 이게 이 흐름 속에서 갑자기 나온 거 아닐까? 저는 이런 또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국정원이라는 네. 것은 다양하게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적당한 때 정적을 죽이는데 사용하는 무기로 쓰고 있어요. 무섭다. 그래서 저도 오늘 무서워. 보고 특히 김병기 의원은 제가 잘 아는 우리 후배이고 그렇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녹취록이 나왔다 네. 하는 것은 아직도 네. 김병기 의원이 앞으로 네. 정치적으로 성장하면은 자기들이 어려워진다. 아 그렇게 하는 보십니까? 그런 음모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김병기 의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개념하지 마라. 그게 무슨 상관이냐? 누가요? 아니 그게 나온 것이 지금 무슨 상관이냐고 떳떳하게 밝히라고 싸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지금 언론에 공개된 녹취만 보면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자신의 아들 채용을 청탁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김병기 의원 측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당시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예요. 박근혜 정부 때 오히려 아들이 차별을 받았다. 오히려 탄압을 받아서 채용이 안 됐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뭐 약간의 뭐 항의성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녹취가 다 풀로 공개가 안 돼가지고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국정원의 속성상 김병기 의원도 아니고 부인이 기조실장한테 그런 전화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자체를 의심해요. 부인이 기조실장한테 전화한다고 받을까요? 아, 그 좀 국정원의 기조실장이 누구한테나 전화하면 받나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나는 그 사실 자체에도 네. 별로 신뢰성이 없어요. 아, 녹취 자체에 대한 신뢰를 부정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게 가능한가? 아니요. 왜냐하면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국정원의 기조실장은 굉장히 높은 자리 아니에요? 뭐 그렇죠. 네, 센 자리인데 네. 거기에 퇴직한 전직 직원의 부인이 전화를 했다? 그 이상하게 그런 전화를 하지. 받을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원래 녹취는 이렇게 항상 녹음이 되는 겁니까? 전화가 오면? 예? 전화가 오면 녹음이 자동으로 되나요? 이런 자료들이 왜 남아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한 것은 대개 다 기록이 돼요. 와, 국정원은. 기록이 되고 그걸 그렇기 9년 때문에 동안 저도 보관하고 지금 있다고요? 그 재판 받잖아요. 네. 감사원에서 박지원이 그 기록을 파기했다. 이렇게 해서 감사원에서 국정원에 고발해가지고 제가 기소가 되고 검찰 조사를 했는데 네. 나중에 감사원의 감사 종결서에는 제가 파기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재판 과정에 저희 변호인을 통해서 그 감사원의 기록과 국정원의 기록을 달라 네. 안 주는 거지. 네. 그러니까 빈익 처리해버리고. 제 말은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 출신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정원 다니신 분들은 다 그쪽에 전화하거나 뭔가 연락을 취하면 그게 증거로 남는다는 걸 알 텐데 저런 식으로 전화해가지고 그냥 예를 들면 뭔가 윽박지르거나 갑질하거나 이러려고 사실 전화한다는 거는 정말 바보 아니면은 오히려 그렇게는 안 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게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을 설명하는 정무직이고 거죠.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넘버 2, 넘버 3맨인데 네. 과연 밖에서 전화하면은 다 기록된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기록이 되는 걸 알 텐데. 제가 그렇지 기록된다 않겠어요? 하면은 네. 저 곤란하니까 노영희 변호사가 얘기해서 하는데 그걸 알고 있을 건데. 우리 의원님이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뭔가 말씀하시나 보네.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만약입니다. 만약에 지금 언론에 공개된 녹취가 약간의 오염이 된 것이라면 이거는 더 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건 공작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저도 김병기 의원하고 자세히는 얘기를 해보지 못했지만은 네. 제 상식상 제가 국정원장을 했는데 저는 국정원 맨이 아니잖아요. 네. 가서 불과 2년 근무해봤는데 네. 그러한 사람도 저하고 원장하고 전화하면은 기록이 남는다 그러니까 그걸 다 아는데. 하는 것을 아는데 과연 그러한 전화를 기조실장이 받았을까? 그런 것은 좀 합리적으로 의심이 돼요. 근데 저는 아까 공교로운 시점 부분에 대해서 전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 물론 예. 국정원장 오늘 조태용 원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했잖아요. 그게 네. 특활비 관련된 부분이고 예. 공교롭게 그 같은 날에 지금 이런 녹취가 풀린다는 게 네. 너무 의아하잖아요. 이상하잖아.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더 때문에 이상하고. 이거는 국정원에서 이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밝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만약에 이게 좀 더 오염됐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이거 정치 개입으로도 볼 수 있는 공작이죠. 거예요. 그러니까 공작을 통한 정치 개입의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고 좀 이건 검증이 좀 필요한 사안 아닌가. 예. 제가 봐도 이거는 조금 좀 이상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종식 또 국정원의 개입 이런 문제를 이제 특검을 해서나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을 받을 때 이러한 이상한 녹취록이나 문건이 엄청나게 쏟아질 거예요. 네. 제가 국정원장 와, 무섭네. 인사청문회 때 소위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기본 합의서를 베이징에서 북한 특사와 만들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죠. 정보위원이 가짜를 공개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엉뚱한 소리가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이것은 가짜다. 위조된 거다. 예. 뭘로 위조됐냐?
이 북한의 용어는 북한의 두부가 작성되는 거예요. 합의서가. 네. 북한의 용어는 북한 용어들을 쓰고 네. 우리는 한국 용어를 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달러라고 해서 달러라고 읽죠. 네. 그 사람들은 진짜 달러라고 읽어요. 네. 이런 그 용어로 딱 써 있더라고요. 네. 이것이 우리 거라는 게 있어요. 그게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벗어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 국정원 정보기관의 이러한 문건들이나 녹취록은 검증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실제로 그 국정원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그렇죠. 했잖아요. 네. 검증을 좀 해요. 아유, 그 의원님은 그 원장 하셨을 때 왜 개혁 제대로 못 하고 나오셨어요? 개혁? 이런 녹취 같은 거 다 불태우고 나오셨어야죠. 저만큼 개혁한 사람이 없어요. 불태우고 나와. 우리가 법과 제도에 의해서 완전히 개혁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네. 홍장원 전 1차장이 가담하지 않은 거예요. 엄청난 개혁이죠. 그렇습니다. 국내 정보 수집을 못하게 한 1등 공신입니다. 그렇죠. 그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대공수사권을 완전히 경찰로 넘겼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진짜 정말 우리 의원님이 가장 잘한 일입니다. 저는 잘한 게 많아요. 그중 이제 가장 추천데이다. 많지만 최고. 예. 야, 근데 이거 진짜 만약에 이게 그 공작이라면 진짜 무섭다. 무서워. 그러네. 무섭네. 누가 그럼 공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공작이라면 모르죠. 그건 알 수가 없는데. 그냥 하시는 말씀이에요? 공교로운 면이 많다. 공교로운 면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 그 자체 구성원들이 보통 사람들이에요. 구성원들이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제작되는가. 그렇지만은 그 많은 국정원 직원들을 저는 존경하고 사랑해요. 네. 이 사람들은 애국심을 가지고 헌신을 하는데 예. 일부가 그러한 정치적 오염이 된 사람들은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하죠. 만약에 이게 공작이라면 아마 이런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오 이거 봐라. 특활비까지 건드린다고 이놈들이. 그렇죠. 다뤘던 거. 야, 이거 좀 선 넘네. 그렇죠. 민주당 한번 손 봐야겠네. 예. 특활비 문제 같은 것은 최근에 어느 기관도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대명천지의 국정원에서 원장이 그러한 유용, 그러한 공작비를 썼다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부서장 이상 고위직들한테 특활비 주는 것 자체도 이례적인 거예요? 걔네한테 왜 줘 특활비를? 부서장 이상은 이제 일정한 활동비가 나가요. 네. 그리고 전 직원에 대해서도 월초비다 해서 월 얼마씩 지원을 하는 거죠. 네. 거기는 특수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은 이렇게 일괄적으로 줄 필요는 없다. 특활비를 다 배분했다? 예. 이것은 반드시 무슨 은폐나 말이 안 되지. 또는 조장을 하기 위해서 예. 했다. 저는 조태영 원장이 외교관 출신인데 왜 이런 황당무계한 짓을 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업무로 쓰면 특활비의 기능에 맞게 가면 모르지만 이건 지금 업무랑은 좀 상관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태용이 누굽니까? 김건희하고 연락하는 자 아닙니까? 네, 맞아요. 김건희하고. 맞아. 제가 그 얘기했죠. 뱀장어 대가리에 참기름 발라놓은 사람이다. 잘 빠져나가는 거죠. 예. 그거는 한덕수 아닙니까? 같아요. 같은 대가리예요? 알겠습니다. 차별성을 위해 뭐 들기름이라도 좀 바꿔서 하셨으면 좋겠네. 참기름으로라도 같은 표현을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쓰시니까 조금 실망스럽네요. 네. 요새 방송 준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방송 준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솔직합니다. 이거 맞습니다. 예. 지금 댓글에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나 봐. 예. 뭐 국정원에서 뭔가 이렇게 꼭 쥐고 있고 공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최욱이
최욱이 녹취를 우리 원장님이 갖고 있어서 계속 출연시키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그분이 그걸 알았지?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진짜 그래요? 저는 최소한 민주정부, 문재인 정부, 네. 이재명 정부 이런 일 절대 없습니다. 없어 이런 일. 그건 안 합니다. 예. 우리가 그런 못된 정부를 정권 교체를 했는데 그렇죠. 그런 짓 하려면 왜 해요? 왜 와? 그러려면 그 사람들 보고 더 해먹으라 가지. 그렇지 맞아.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해요. 그런 건 더 잘해. 맞아. 그래서 와. 그러한 염려는 없다. 예. 아니 의원님은 연세는 많으신데 김용태라고 알죠? 예. 김용태보다 더 젊은 정치를 해요. 오. 김용태는 구태 정치거든요. 참 저는 의원님 볼 때마다 아주 저는 감탄합니다. 비교를 해도 꼭 아, 죄송. 그런 사람하고 비교해요. 말만 하면 온다네. 죄송합니다. 네. 다음은 박지원이라니까. 아, 네. 그 김용태는 그 어떻게 될까요? 김용태가 계속해서 자기는 그러니까 걔네들은 감투 하나 쓰면은 벗지를 않으려고 해. 내가 볼 때 이번에 비대위원장 시킨 것도 제일 만만해서 시켰을 텐데. 네. 야 이거 씌워놨더니 이거 벗지를 않으려고 해. 그래서 친윤에서 얘 자꾸 끌어내려고 애쓰던데. 네. 이거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힘? 김문수 보고 좀 배운 건가? 와 버틴다. 네. 버텨. 제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제일 잘한 게 취임 선선 날 네. 바로 아래로 클릭해서 청소 노동자들 맞습니다. 정리했고 네. 그날 비빔밥 오찬에서 국회의장과 예, 야당 대표들 여야 만났죠. 대표들한테 협치하자. 맞습니다. 정치를 살리자.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정례화하자. 네. 이게 얼마나 좋아요. 네.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이해창 총재한테 그때는 영수회담이라고 칭했어요. 그랬죠. 이걸 정례화하자. 아. 이렇게 했는데 이해창 총재가 차버려가지고 오늘날까지 그게 정례화 못했는데 아. 저는 이번에 정례화되면 네. 진짜 우리 정치가 복원되는 거야. 예. 복원돼. 정치의 복원. 진짜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셨다 네. 하는데 제가 지난 3년간 네. 1740회 방송에 나와서 네. 윤석열 죽이기, 네. 이재명 틔우기, 네. 정권 개최 네. 성공했잖아요. 네. 예. 그 대통령이 이렇게 협치한다는데 네. 제가 나와서 김용태 어쩐다, 김문수 어쩐다 이게 해가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폭격할게요. 죄송합니다. 김용태 죄송합니다. 같은 경우는 지금 당내에서 언제 날아가나만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은 예. 천하용인이라는 이준석 의원 브랜드로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준석 의원하고 내통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네. 당에서 좀 버티기가 지금 매우 좀 힘들어 보입니다. 힘들어 보인다. 위태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대통령에게 또 연락 안 오면 그때부터는 또 안철수랑 같이 씹는 거 아니에요? 문모닝.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한다니까. 안 뭘 하고. 안 해요? 아니 방송에 나가서 얘기 안 하는데 네. 어떻게 됐든 저는 지금도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거 QR 찍으시면 나를 추천합니다 있습니다. 저 국민들이 많이 박지원을 추천할 것 같아요. 틀림없어요. 그렇습니까? 최욱 씨가 제일 먼저 이제 자기 실명으로 네. 나 최욱인데 박지원 추천합니다. 추천한다. 뭐 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어떤 장관? 나는 청와대 홍보수석실 부대변인으로 저를 추천했으면 그때는 제가 와글와글 할 것 같아요. 네. 대변인. 부대변인. 네. 알겠습니다. 기자들이 너무 느려요, 막 이런. 아니 말 빠른 거 싫어해. 말 느린 걸 좋아해. 기자들이 느린 걸 터져요. 너무 빨라.
나를 제일 찾아요. 말 느린 걸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예. 빠르다고 막 항의하는 걸 보니까. 알겠습니다. 뭐 많이 올라가네. 함경도지사에 추천한다라는. 함경도지사? 네, 왜냐면 통일을 또 보시는 분이니까. 함경도지사. 그거 아주 좋은. 네. 195도 지사가 있는데 네. 아주 좋은 자리예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서운함이 역력해 보이네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